한국지리 12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산지 사이를 흐르는 가믹공유 하천을 배웠다면 이렇게 중하류에서 평지를 흐르는 자유롭게 흐르고 있는 자유공유 하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하류 지역에서 발달한 지형으로서 오늘은 범람원, 삼각주라는 지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상지, 범람원, 삼각주 중에서 어떤 곳이 가장 퇴적물의 입자가 작을까요? 네, 삼각주가 되겠죠. 왜? 이 하천이 흘러오면서 그 돌이나 이런 것들이 점차 이렇게 깨지고 부서지고 하면서 크기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선상지에서는 뭐 자갈류가 많았다면 범람원은 모래, 그러다 삼각주 쪽에서는 점토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범람원 배울 거고요. 그러면 자유공유 하천은 좀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이쪽은 공격사면이라고 해서 유속이 빠르고 이 안쪽 같은 경우에는 유속이 느려서 퇴적이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자유공유는 가믹공유는 하방 침식으로 아래를 계속 팠다면 자유공유는 옆을 파면서 가요. 원래는 이런 상태였다가 계속 옆을 파면서 공격사면 쪽을 파면서 가게 됩니다. 그런 거를 측방 침식이라고 해요. 옆을 파는 거. 그래서 공유가 커져요. 그러다가 커지다가 이렇게 붙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더 굽어지면 붙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하천의 중간에 섬이 하나 생기게 돼요. 이것을 하중도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 지나면은 아예 여기가 이쪽 부분이 떨어져서 나오게 돼요. 이 떨어져 나온 부분이 약간 소의 뿔같이 생겼다고 해서 우가코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 하천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공구번이 없기 때문에 마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 우가코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하천이 흘렀던 길만 보여주는 구하도가 됩니다. 과거에 하천이 흐르는 길이었다 정도만 보여주게 되는 구하도로 변하게 돼요. 자유공유랑 가믹공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이죠? 산지 쪽이냐 평지 쪽이냐. 그래서 먼저 범람원을 볼게요. 범람원 같은 경우는 평지에서 이렇게 하천이 흐르다가 중하류 쪽에서 범람원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하천에서 홍수가 나요. 그러면은 홍수가 나면은 하천이 가지고 있던 게 넘쳐버리죠. 주변으로 넘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천이 넘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천은 흙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하천이 넘쳐버리면 흙들이 그 주변에 쌓이게 돼요. 그래서 하천이 범람에서 생성된 지역이다 해서 범람원이라고 하고 제일 먼저 범람한 이곳에 흙이 더 많이 쌓여요. 그리고 멀리 갈수록 흙이 좀 덜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이 퇴적물들이 뚝을 이룬 것을 자연적으로 뚝을 이뤘다 해서 자연 제방이라고 하고 이런 퇴적물들로 제방을 이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쪽 같은 경우에는 자연 제방 같은 경우에는 처음 여기 범람했으니까 모래 같은 게 많았다면 뒤로 갈수록 또 이제 퇴적물의 입자가 작아지겠죠. 이렇게 흐르다 보면은 그래서 이쪽은 점토가 많아요. 그래서 습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점토니까 물이 잘 안 빠지겠죠. 그래서 범람원은 자연제방과 배후습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자유공유 하천의 범람원 모습인데 여기 보면 자연제방 쪽에는 뭐가 많죠? 밭이 많죠. 이쪽에는 모래 같은 게 많기 때문에 물이 잘 빠져요. 그래서 밭농사가 이루어지고 이쪽은 점토 같은 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물을 가다 놓을 필요가 있는 논농사가 주로 배후습지에서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범람원. 이제 삼각주 공부할게요. 그러다가 이제 하천 하구 쪽에 가면 이렇게 생긴 지형이 발달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하천이 하구까지 내려와서 이제 유속이 약해지잖아요. 이제 경사가 하류 쪽은 적으니까 유속이 약해져가지고 여기 바다와 만나는 곳에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애들을 쌓아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쌓아놓고 가서 이렇게 삼각주가 형성이 됩니다. 약간 삼각형 모양이라고 해서 삼각주라고 불려요. 근데 만약에 황해 쪽을 생각해 보면 황해 남해는 밀물 썰물의 차이가 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민물이 여기 삼각주를 덮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형성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삼각주라는 것은 미물, 썰물의 차이가 큰 이 황해, 남해 이런 미물이 크게 들어올 수 있는 곳에서는 발달하기가 어려워요. 여기 쌓아봤자 다 이거를 없애버릴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큰 강들이 대부분 황해나 남해로 흐르기 때문에 삼각주 발달이 미약한 편입니다. 미물의 영향을 크게 받는 황해 남해 쪽으로 흘러버리면은 다 삼각주가 이렇게 형성되기가 어렵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삼각주가 있긴 있어요. 낙동강 삼각주라는 건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 조류의 힘이 약해요. 미물, 썰물 그 조류가 약하고 그리고 여기에 퇴적물들이 좀 있는 편이어가지고 이쪽에는 낙동강 삼각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상지, 범람원 삼각주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 하고요. 그래서 자유공유하천은 설명했고 다 설명했어요. 그래서 자유공유하천에서는 하천 주변에 인공적으로도 막 똑같은 거를 설치하기도 하고 원래 이렇게 구불구불 흐르던 하천을 직선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물이 빨리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홍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해서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홍수 피해를 더 크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범람원은 방금 설명했고요. 주위보다 지면이 약간 높았었죠. 물이 잘 빠져요. 모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높고 물도 잘 빠지기 때문에 높아요. 그래서 홍수 피해가 배우습지보단 적겠죠. 그래서 칠학이 입지하고 모래가 있기 때문에 밭농사 과수원. 배우습지는 점토 퇴적물이 많아요. 그래서 물이 잘 안 빠져요. 그래서 배수가 불량하다. 노드로 이용되고요. 삼각주는 하천 하구에서 유속의 감소로 하천 운반물질 퇴적대 형성된 지형이고 미약합니다. 그 이유는 방금 대부분 조차 미물, 썰물의 차이가 큰 황해, 남해로 유입돼서 이 조류, 미물에 의해서 퇴적물질이 쉽게 제거되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곳은 있고 그렇지만 삼각주는 토양이 비옥해서 농경 훈지로도 이용됩니다. 인간에 의한 하천 지형 변화 보면은 지금 범람원 같은 경우에는 홍수 예방 농지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기도 하는데 도시하천 대부분 복개되거나 직강공사 시 복개라는 것은 하천이 흐르는 곳을 이제 뭐 덮어가지고 도로를 만든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천을 이제 땅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직강공사 아까 꾸불꾸불한 하천을 일자로 만드는 직선으로 만들어 버리는 공사를 실시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가지고는 여러 문제가 있겠죠. 생태계 파괴 물오염 심화. 그다음에 도시하천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 즉 건물들도 많아지고 도로 많아지고 하면 녹지가 줄겠죠. 포장 면적 증가는 뭐예요? 아스팔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 흙이었던 곳이랑 아스팔트였던 곳 중에서 어디가 물이 더 땅으로 더 잘 빠질까요? 당연히 흙 있는 곳이 더 잘 빠지겠죠. 근데 아스팔트로 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어떻게 될까요? 거기로 안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바로 하천으로 가버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홍수 피해가 훨씬 더 빨리 홍수 피해가 많겠죠. 갑자기 물이 불어나 버리니까 아스팔트에서 흡수하지 못하니까 바로 그 빗물들이 하천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하천 수위가 상승해서 홍수 위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도시와 전과 후에 그 하천이 얼마나 수위를 보면 도시화 후에 하천 수위가 확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천 관리 시설물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홍수 피해가 있기 때문에 댐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가다 놓고 그다음에 물이 너무 많이 오면은 그 물을 빼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댐을 만들어요. 근데 댐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댐을 만들다 보면은 물에 잠기는 수몰 지역도 발생하고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고 잦은 안개가 발생해요. 안개 있는 곳은 되게 춥잖아요. 그래서 농작물의 생산성도 감소합니다. 그다음에 하구뚝 방조제 같은 경우에는 하천과 그다음에 바다가 만나는 곳에 이런 거를 만들어요. 그러면 일종의 댐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 하천과 바닷물 흐름이 막혀가지고 오히려 물 오염을 심화시키기도 하고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해결책 같은 걸로 하천을 이제 어떻게 할까 그 사업 같은 게 있는데 아까 복개라는 말을 했었어요. 원래 청계천이 흐르던 곳을 이런 식으로 다 위를 이렇게 도로 세워버리고 이렇게 강을 이렇게 육지로 만들었어요. 땅으로 만들었어요. 이걸 복개라고 하는데 다시
그 하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고 나서는 다시 여기 있는 것을 다시 뜯어내고 이렇게 하천을 다시 복원을 해놨습니다. 청계천 간 적 있죠? 이런 식으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